안녕하십니까. 9시 경남 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 각 정당은 신년 인사 등으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오늘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새로운 진보 정치와 민생 정치에 희망을 보이겠다고 결의를 다졌고, 정의당 경남도당도 양산 솥발산 열사묘역에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치를 다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신년 인사회를 취소했고,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신년 인사회를 할 예정입니다. 2024년 새해 경남도민들이 바라는 경남도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도민들은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지 않도록 창업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함께 기존 제조업 중심인 경남 경제의 한계 극복을 원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경남도정은 도민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우선 경남을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창업 관련 청년 정책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해서 운영토록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기계와 조선 등 전통 제조업 위주인 경남 경제의 한계 극복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해 공공배달 앱에 다양한 지역 상품을 포함하자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커피나 음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공공배달앱에서 판매할 만한 상품, 소비자들이 배달로서 필요로 하는 상품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통 제조업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창업 기업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제조업 분야 스타트업들이 조금 더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이렇게 자리를 만들거나 할 수 있는지. 올해 첫 도민회의는 참석자 구성만큼이나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습니다. 내용은 저마다 달랐지만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는 모두가 한마음이었습니다.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일석이조입니다.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올해 교육 청년국을 만들어 대학 지원을 통한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청년 지원 정책이 효과를 내도록 올해 청년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새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지방소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했는데요. 경남 각 자치단체는 올해 산업과 문화 부흥을 통해 지방시대와 균형 발전의 토대를 다질 계획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15년 동안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명대. 인구 절벽 문제는 이제 방치할 수 없는 국가 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저출산 해결책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경남 자치단체들. 경제와 성장은 지방시대에 빠질 수 없는 화두입니다. 창원시는 새해 첫 일정으로 제2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찾아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혁신성장으로 전환을 다짐했습니다. 옛날처럼 땅 대밀고 전기 넣고 이런 게 산단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이런 최첨단의 어떤 시설과 또 거기에 대한 연구원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올해 김해 방문의 해와 전국체전 등 굵직한 행사가 예정된 김해시는 문화적 도시 경영에 주목했습니다. 김해시는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시민 행복에 다가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부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사랑입니다. 올해는 김해에 대한 정당한 사랑을 꼭 회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영과 함께 대한민국 문화도시 후보지에 뽑힌 진주시는 우주항공 산업 육성과 시민 삶의 질을 높여 균형 발전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폐해가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국가의 미래마저 흔드는 상황. KBS는 2024년 새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지방 소멸의 해법은 무엇인지
시청자들과 고민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올해는 창원 국가산단이 생긴 지 50년을 맞는 해입니다. 창원은 물론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을 앞장서 이끈 반세기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미래 50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설계할 중요한 시점인데요. 창원 국가산단의 성장사와 미래를 위한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냉전의 골이 깊던 1960년대 후반, 경공업 중심의 수출 정책도 구조적 취약함을 드러냈던 시기입니다. 국방력 강화와 산업구조 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당시 경제정책의 핵심은 자연스럽게 중화공업 육성이 됐습니다. 우리의 국방력을 보다 더 강화하고 우리의 치안태세 만전을 기해서 그래서 1974년 탄생한 게 창원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대기업의 창원 러시와 함께 업종별 중소기업들이 촘촘히 들어서면서 공단 존재의 이유이자 목표인 집적화를 이뤄냈습니다. 창원에서 A에서 Z까지 다 할 수 있다. 제대로 이제 그 구성을 찾으면 어떠한 부분도 다 만들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입주기업 2,900여 곳, 종사자 11만 6천여 명, 생산액 전국 국가산단 3위 51조 6천억 원, 수출액 전국 국가산단 5위 154억 달러. 쭉 뻗은 창원 배로처럼 활주로 같은 성장사를 써냈습니다. 반세기 성장 가도를 달려온 창원 국가산단은 이제 미래 5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인력 수급과 스마트, 디지털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해 공단 입주기업 설문조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전체의 3분의 1가량. 인력 수급 문제는 현재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미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업을 접으려고 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많은 거죠. 안 그래도 이제 투자 이런 건 좀 부담스럽고 한 상황에서 인력도 뭐 안 오고 하니 그냥 내 대에서 끝내자 혹은 이제 조금 하다 물량 떨어지면 그만하자 이런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산단의 스마트 디지털화도 더딥니다. 기업들은 공정 혁신보다 대부분 눈앞의 수익 구조 개선을 더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존도가 높으면은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기업이 지수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 계속적으로 대기업 의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한 발 앞서 인재 양성과 스마트화에 성공한 해외 산단 도시들은 명확한 중장기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首先一个，所以就是说城市的一个数字化的一个转型的话，城市级别的话，需要有一个管理级别的这种好的一个顶层设计。那这样的话，所以就需要有顶层设计，不然的话，后面的系统会有很大的一些阻挠吧，这种。 또 창원 산단이 필요한 인력을 맞춤형으로 길러낼 수 있는 전문 육성 기관이 필수라고 조언했습니다. Parce qu'il y a une culture de l'innovation qui est compliquée en fait à implémenter ailleurs. C'est-à-dire qu'il ne suffit pas de dire on va faire de l'innovation pour faire de l'innovation. Il faut vraiment que ce soit dans l'ADN du territoire, que ce soit suscité. C'est pour ça que le rôle des écoles sont aussi importants. C'est une culture qui doit être initiée, enseignée très tôt. 창원시는 올해 국가산단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디지털화와 방위산업 활성화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다음은 KBS의 희망나눔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스칸텍 노현방 대표이사와 임직원 500만 원, LG 이공장 새창원 물류 사원 150만 원, 창원 고속관광 주식회사 임직원 100만 원, 하만 군북면 기관장 협의회에서 10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전국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가 국가산단으로 정식 지정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환경 영향평가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창원 제2국가산단은 지난해 3월 전국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가운데 창원시 북면 일대 340만 제곱미터 규모의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천시가 오늘부터 시청 1층 로비에서 우주항공청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홍보관은 사천시 우주항공청을 열다와 하늘에서 우주로 끝없는 도전 2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지역의 염원을 담고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관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에 올해 경남 지역 15개 시군 25곳이 선정돼 총 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농촌 공공인력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특히 올해는 도단위 신규 센터가 한 곳 더 추가됐습니다. 한편 올해 경상남도에 배정된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4,100여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5배 늘었습니다. 거제시 남부면 저구항에서 통영 매물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오늘부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거제 저구항과 통영 매물도 구간 운항 선사인 매물도 해운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휴업 신청서를 내고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휴항하기로 했습니다. 매물도 해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쌓인 적자가 해소되지 않아 운항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고문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복제 선생집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복제 선생집은 조선 개국공신 정총의 유고 시문집으로 172수의 조선 초기 시가 수록됐으며 조선 초기 역사적 인물 사이의 주요 관계도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고서는 2007년 하동의 최증수 씨가 기증한 고서 847권 가운데 포함된 것으로 경상국립대 고문원 도서관에서 발굴한 사료입니다. 김해 출신의 프로골퍼 최혜진 선수가 김해시의 올해 첫 고향사랑 기부금 고액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해시는 최 선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혜진 선수는 지난달에도 팬카페 월드퀸과 함께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2,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경남 소방본부가 아파트 화재 대응법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경남의 공동주택 2,600여 단지에 설치된 피난 소방시설을 실제 촬영한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